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샷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이라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 배심원이 무죄 판결을 냈으나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3점대의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샷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해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자는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관련해 김 대표는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징계하겠다는 것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회동합니다. 황 대표는 오늘 오후 민주당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김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황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회동에서 민생입법 과제와 예산안 처리를, 김 대표는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을 각각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표가 만나더라도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커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에 대해서 현재 재판 중이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전병헌 대표는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민주사회에서 동료 의원들끼리 사법적 판단을 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들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어떤 지원이나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권 차원에서 소위 국면 호도형이나 종북몰이형 마녀 사냥을 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병헌 대표의 말입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 사실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을 저희들은 단호하게 배격하고 어떤 지원이나 협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만 그 정권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위 국면 호도형이나 종북몰이형 그 마녀 상향을 하는 것도 결코 똑같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 재판 중인 것이고 또 이 소위 이 제명이라는 그 이 제도는 의원들끼리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사법적 판단을 해가지고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바람직 민주사회에서 또 더더욱이 의회주의적 그런 민주 방식으로는 동료 의원에 대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동료 의원들끼리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사흘 앞둔 어제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2013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설립 신고증까지 찢으며 전면 투쟁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자 대회를 통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삼성전자 서비스 기사 최종범 씨의 자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19차 범국민 촛불 집회가 지난 토요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비가 오는 추운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게 징계를 내린 검찰을 규탄하면서 해도 너무한다,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연호하며 촛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억압이라고 개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집회에서 이정희 대표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까지 잘라내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닌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부르면서 맹비난했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말입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박근혜 씨가 바로 독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씨를 여왕으로 모시고 숨죽이는 새누리당, 바로 저 새누리당이 1인정당, 독재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정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운 것으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사죄하고 머리를 조아려도 모자르다, 국기문란 내란 음모에 휘말린 것만 가지고도 이정희 대표는 국민 앞에 섰고 되죄해야 마땅하다고 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인 AFP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서 배심원이 무죄를 판결했으나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에 따르면 AFP는 한국의 판사가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인에게 유죄 판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부도시인 전주의 지방법원 판사는 안도현 씨가 도난당한 유명한 독립투사의 유물을 박근혜 씨가 소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트위터에 17번 올림으로써 당시 여당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최근 외신들의 한국 기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외신에 정통한 한 해외 언론인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시민 네트워크 측은 전했습니다. 방송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공영방송 보도에 대해 10점 만점에 3점대의 낙제점을 매겼습니다. 지난 토요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시문 한림대 교수는 방송학회 회원 129명을 상대로 한 박근혜 정부 기간 KBS와 MBC 뉴스에 대한 방송학자들의 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심 교수는 현 정부 집권기의 공영방송의 중립성 평가에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모두 10점 만점에서 3점대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방송 모두 노무현 정부 때에는 6점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결과에 따르면 학자들 과반 이상은 공영방송의 가장 큰 문제로 사회감시 및 권력 비판 미학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정권이 사장이나 이사진을 낙점하는 식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원용진 서강대 교수의 말입니다. 3점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다 진보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형편없다. 그런데 사실 공영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은 정권에 대해서나 아니면 권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언론도 서로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3점 받은 공영방송 뉴스가 무엇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의 저널리즘 전반이 상당히 망가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논평입니다. 박근혜 정부 노동자의 절규에 응답하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바람이 매서웠던 어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3 전국 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 초반부터 서울광장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교수노조로부터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인 서비스연맹까지, 그리고 서울지역 본부에서 제주지역 본부까지 일하는 사업장도 지역도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노동자로 하나가 됐습니다. 노동자로서 그들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 것은 5가지였습니다. 전교조와 공무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 철도 민영화 등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 연금 계약을 중단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간접 노동자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확대하라는 것, 쌍용자동차 등 해고자의 복직을 이행하고 정리해고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요구도 외쳤습니다. 노동탄압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 공작정치를 중단하고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노동자대회는 전태일 열사 43주기를 사흘 앞두고 열렸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그로부터 43년이 흐른 지금 박근혜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31일에는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일하던 최종범 씨가 사용자 측의 탄압과 생활고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쌍용차 사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이나 됩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홍정인 지회장은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30m 높이 고속도로 광고탑 위에서 한 달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노조 무력화 문건까지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을 죽음과 극한 상황으로 내몬 자들에게 과연 박근혜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 나라에 노동조합법이 있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확인시켜달라는 유성기업 노조 홍정인 지회장의 절규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고 했던 43년 전 전태일 열사의 절규에 박근혜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수근, 탁재훈 씨 등 방송인들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거액을 베팅한 혐의로 이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의 승리팀을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방식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모두 수억 원의 돈을 걸고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와 같은 혐의로 최근 탁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48도, 현재 습도는 27%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